영주에서 시청 중인 강영훈님 감사해요. 미국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애플이 70억 달러, 한화로 4조를 쏟아부은 초대형 프로젝트. 그 야심찬 계획이 단 2달 만에 그야말로 초토화되어 산산조각 났기 때문인데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원인이 다름 아닌 삼성전자의 단 한 방이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일본 기술만 믿고 거들먹거리던 애플은 삼성 없이는 미국 경제 다 죽는다면서 급기야 임원진들까지 전부 고개를 숙이고 머리를 조아리며 애원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모든 사실이 트럼프가 삼성전자를 박살내려 100% 관세를 부과한 직후에 터졌다는 충격적인 사실. 대체 그날 미국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삼성 폭격 맞고 개과천선에 착한 강아지가 되어버린 애플의 믿기 힘든 놀라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잠깐 여러분이 사는 곳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감사 인사를 전해드릴게요. 잠깐 여러분이 사는 곳을 안녕하세요. 저는 에이바 클라크입니다. 전국지 경제부에서 10년째 반도체와 산업 공급망을 취재하고 있었죠. 모든 것은 올해 초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시작되었어요. 기자들이 삼삼오오 모여있는 가운데 상무부 고위 관료인 마이클 스콧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 굳어 있었어요. 성조기 배지를 만지작거리는 습관적인 손짓이 평소보다 더 자주 반복되고 있었죠. 오늘부터 한국산 반도체 전 제품에 100% 관세를 부과합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100%요? 이건 사실상 수입 금지나 다름없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터지면서 마이클의 얼굴을 하얗게 비췄습니다. 저는 메모장에 급히 적었어요. 심장의 밸브를 잠갔다. 정말 그런 기분이었거든요. 뒤편에서 기자들의 휴대폰이 동시다발로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외신 기자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독일 프랑크는 이건 전 세계 공급망 마비다라고 속삭였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일본인 사토케는 오히려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검정 만년필을 딸깍거리며 뭔가 계산하는 듯한 눈빛이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뭔가 이상했어요. 반도체라는 게 단순한 부품이 아니잖아요. 특히 요즘같이 모든 전자제품에 카메라가 들어가는 시대에는 더욱 그렇죠. 이미지 센서 없이는 스마트폰도, 자동차도, 보안 카메라도 제대로 작동할 수 없어요. 마이클이 국가 전략상 예외는 없다고 강조할 때 저는 과연 그들이 이 결정의 파급력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쿠퍼티노에서 애플 신제품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미지 센서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서 참석했어요. 무대 위에 로라 미첼이 올라섰습니다. 애플의 카메라 및 이미지 센서 총괄 임원이었죠. 그녀의 프레젠테이션은 늘 3단 논리로 유명했어요. 문제를 제시하고 대안을 설명하고 일정을 확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우리는 세계 최고입니다. 이미지 센서만 완벽하면 완전 무결하죠. 로라의 목소리는 자신감에 차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사토 켄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의 씁쓸한 미소가 어딘지 도발적으로 보였어요. 삼성의 센서는 소니와 비교해 조악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한국 기술은 아직 멀었죠? 로라는 표정을 유지하면서 대답했습니다. 경쟁사 평가는 생략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길을 갑니다. 그때 독일 기자 프랑크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어요. 어두운 실내, 빠른 움직임, 깜빡이는 조명 아래에서 애플 카메라도 한계 있지 않나요? 로라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우리는 소프트웨어로 해결합니다. 부품은 중국 대체도 가능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정말? 그게 통할까? 실제로 제가 휴대폰으로 발표장의 조명을 찍어보니 화면에 줄무늬가 선명하게 나타났거든요. 형광등의 깜빡임 때문이었죠. 이런 기본적인 문제도 해결 못하면서 소프트웨어로 어떻게 극복한다는 걸까요? 행사가 끝나고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로라와 비서의 낮은 대화가 들렸습니다. 이미지 센서 이슈, 어떻게 해결하시겠어요? 로라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삼성 걸 쓰면 끝이야. 문제는 지금은 말하기 어렵다는 거지. 그 순간 제 눈빛이 번쩍했습니다. 수첩에 굵게 적었어요. 이미지 센서 한국.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눈이 나쁘면 아무것도 제대로 찍을 수 없어요. 이 문제를 직접 확인해 보자고 말이죠. 사실 저에게는 이 문제가 남다른 의미였습니다.
제 아버지가 디트로이트에서 자동차 공장 노동자로 일하셨거든요. 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일자리를 잃으셨죠. 그때부터 저는 멋진 기사보다는 실제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진실을 쫓겠다고 다짐했어요. 정치가들이 회의실에서 내리는 결정이 어떻게 공장 현장의 노동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 연결고리를 찾는 것이 제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미지 센서라는 작은 부품 하나가 전 세계 산업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정치가들이 프레임을 만들면 저는 장면으로 깨뜨리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직접 현장으로 가서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진실은 회의실이 아니라 공장에서, 연구소에서, 소비자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현장에서 나온다고 믿었거든요. 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죠. 한국의 작은 칩 하나가 어떻게 세계를 바꿀 수 있는지 그 놀라운 여행이 바로 그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이 취재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말입니다. 백악관에서 관세 폭탄이 터진 지 일주일 뒤, 저는 아시아 출장길에 올랐습니다. 이미지 센서의 실체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첫 번째 목적지는 중국 선전이었어요. 그곳에서 제가 본 것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선전 외곽의 한 공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해가 기울어가고 있었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서 진행된 시연을 보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화면에 깜빡이는 줄무늬가 그대로 나타났거든요. 형광등의 주파수와 카메라 센서가 맞지 않아서 생기는 현상이었죠. 현지 엔지니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부품 수입이 막혀서 일정이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원래 쓰던 센서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의 표정에서 절망감이 느껴졌습니다. 관세 장벽 때문에 기존 공급망이 완전히 끊어진 상황이었거든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애플이 원하는 눈은 이게 아니야. 품질 저하가 눈에 띄게 보였거든요. 다음 목적지는 일본 도쿄였습니다. 소니의 클린룸에서 진행된 시연은 확실히 중국과는 달랐어요. 깔끔하고 정교했죠. 하지만 빠른 물체를 촬영할 때 미세한 흔들림이 생겼고 색감에서도 약간의 번짐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우수했지만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사토 켄이 제 옆에서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 일시적 운일 뿐이죠. 진짜 기준은 일본이 만듭니다. 그의 자신감이 대단했어요. 하지만 저는 방금 본 시연 결과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운이라고 부르기에는 뭔가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 같았거든요. 일본의 기술은 분명 정교했지만 현재 시장이 요구하는 수준을 완전히 만족시키지는 못하고 있었어요. 마지막 목적지인 한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이었습니다. 수원의 삼성연구소는 다른 곳과 분위기부터 달랐어요. 연구원들의 눈빛이 어딘지 다르게 보였거든요. 자신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확신이라고 해야 할까요? 한서윤이 저를 시연실로 안내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한 성격이었지만 기술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카메라가 사람 눈처럼 보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보세요. 투명 케이스 속 센서가 마치 숨을 쉬듯이 점등했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시연은 정말 놀라웠어요. 어둠에서 밝음으로, 네온사인 아래에서 전광판 앞으로, 빠른 장면에서 정적인 장면으로 변화하는 모든 상황을 하나의 센서가 완벽하게 처리했습니다. 같은 눈으로 다 잡혔죠. 한서윤의 말이 끝나자마자 화면에 나타난 영상들을 보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폭우 속 버스 창가의 빗방울, 역광 속에서도 선명한 아이의 얼굴, 밤거리 네온사인 아래에서 춤추는 사람의 머리카락 한 올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담겨 있었어요. 빛 번짐도 줄무늬도 흔들림도 전혀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죠? 제가 묻자 한서윤이 모니터를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기존 센서들은 각 상황에 맞춰 별도로 조정해야 했어요. 하지만 저희는 센서 자체가 상황을 인식하고 스스로 최적화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마치 사람의 눈이 밝음과 어둠에 자동으로 적응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개선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이었어요. 다른 나라들이 기존 방식을 개선하려고 할 때 한국은 아예 새로운 길을 만들어낸 거였죠. 시연이 끝나고 복도를 걸으면서 저는 목이 마르는 걸 느꼈습니다. 흥분 때문이었어요. 마음속으로 반복해서 생각했죠. 이건 게임 체인저야. 관세가 아니라 무릎 꿇고 협력해야 할 기술이다. 수원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저는 메모장을 펼쳤습니다.
왼쪽에는 숫자들을 적었어요. 중국의 품질 저하율, 일본의 처리 속도 한계, 한국의 통합 성능 지표들. 오른쪽에는 장면 키워드들을 적었습니다. 줄무늬, 역광, 머리카락 한 올, 빗방울, 네온.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반포에 있는 또 다른 연구소에서는 더욱 놀라운 시연을 봤습니다. 야간 촬영에서도 노이즈 없이 선명한 화질을 구현하는 기술이었어요. 연구원이 설명했습니다. 기존에는 빛이 부족하면 인위적으로 신호를 증폭해야 했어요. 그러면 노이즈가 함께 증가하죠. 하지만 저희는 센서 단계에서부터 빛을 더 효율적으로 포집합니다. 실제로 거의 암흑에 가까운 환경에서 촬영한 영상도 놀랍도록 선명했어요. 이전에 봤던 어떤 기술과도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속 정리가 되지 않았거든요. 새 나라를 돌면서 본 것들이 너무나 극명한 대조를 이뤘어요. 중국은 막혔고 일본은 머뭇거렸으며 한국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돌파해 있었습니다. 제 감정도 변화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호기심이었습니다. 정말 한국 기술이 그렇게 뛰어날까 하는 의구심 섞인 호기심이었죠. 중국에서는 충격을 받았어요. 관세의 파급력이 이렇게 클 줄 몰랐거든요. 일본에서는 약간의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기대만큼 완벽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완전한 각성을 경험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부품 하나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전체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순간을 목격한 거였습니다. 애플이 왜 그렇게 자신있게 이미지 센서만 완벽하면 완전 무결하다고 말했는지 이제 이해가 됐어요. 그들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해답이 어디에 있는지 말입니다. 비행기 안에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기사의 제목을 생각했습니다. 새 나라, 세 가지 선택. 막히는 길과 머뭇거리는 길,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길. 독자들이 이 차이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써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아시아 출장에서 돌아온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본 이미지 센서 기술의 충격이 가시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미국 땅을 밟은 그 순간부터 더 큰 변화의 물결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맨해튼으로 향하는 길에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뉴스가 제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글로벌 카메라 품질 저하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유일한 해결책으로 한국 이미지 센서를 지목하고 있는데요. 택시 기사가 중얼거렸어요. 요즘 내 폰 카메라가 이상해. 실내에서 찍으면 줄무늬만 나와.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문제가 더 이상 업계만의 이슈가 아니라는 걸 말이죠. 일반 소비자들도 체감하기 시작한 거예요. 타임스퀘어에 도착했을 때 제 눈을 사로잡은 것은 대형 전광판의 긴급 속보였습니다. 글로벌 카메라 품질 저하, 유일 해결책은 한국 이미지 센서. 관광객들이 전광판을 올려다보며 웅성거리고 있었어요. 한 관광객이 다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저게 들어간 폰이 뭐야? 삼성이겠지. 요즘 카메라로는 삼성이 최고라던데.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대중들이 스스로 답을 찾아가고 있었거든요. 정치적 프레임이 아니라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말이죠. 며칠 뒤 더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슈퍼볼 중계 도중에 발생한 대규모 화면 오류였어요. 특히 일본산 TV를 사용하는 많은 스포츠바와 가정에서 화면이 먹통이 되거나 심한 줄무늬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브루클린의 한 스포츠바에 있었어요. 4쿼터 중요한 순간에 갑자기 화면에 줄무늬가 생기더니 아예 화면이 깜빡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어요. 이런 젠장! 중요한 터치다운 장면인데. 사장이 소리쳤습니다. 다음은 삼성 TV로 싹 바꾼다. 이런 일 2번 다시는 안 당해. 그 순간 옆 테이블의 손님이 말했어요. 삼성은 TV만 좋은 게 아니야. 카메라 센서도 세계 최고래. 내 친구가 테크업계에서 일하는데 요즘 모든 회사가 삼성 센서 쓰려고 줄 서 있다더라. 저는 급히 메모장을 꺼내 그 대화를 받아 적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미국의 성역과도 같은 슈퍼볼에서 벌어진 기술적 실패가 한국 기술의 필요성을 대중에게 각인시키고 있었거든요. 바에서 나오면서 제 휴대폰을 확인해보니 SNS가 난리였어요. 해시태그가 폭발적으로 퍼지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한국의 눈, 줄무늬 그만, 삼성 센서로 바꿔 같은 태그들이 실시간 트렌드를 휩쓸고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일반인들의 댓글이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쓰는 보안 카메라도 한국 걸로 바꿨는데 야간 화질이 완전 달라졌어요. 삼성 센서 들어간 폰 써보니까 정말 차이가 나네요. 특히 어두운 곳에서.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더 이상 기술적 논쟁이 아니라 소비자들의 직접적 선택의 문제가 됐다는 걸 말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 사토 켄의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본 경제신문에 그의 칼럼이 실렸어요. 한국 기술 과대평가의 진실, 일본이 진정한 표준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 기사를 읽으면서 저는 화가 났어요. 명백한 왜곡이었거든요. 그는 슈퍼볼 사고를 일시적 기술적 오류로 축소했고 한국 기술을 마케팅에 의한 과장이라고 폄하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직접 본 시연 결과들을 조작된 데모라고 주장하기까지 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까지 기사를 썼어요. 제목은 슈퍼볼이 증명한 것, 카메라의 눈은 한국에 있다였습니다. 기사에서 저는 제가 직접 세 나라를 돌면서 본 것들을 생생하게 묘사했어요. 중국에서 본 형광등 줄무늬, 일본에서 본 미세한 흔들림, 그리고 한국에서 본 완벽한 통합 성능. 특히 야간 촬영에서 노이즈 없이 구현된 선명한 화질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기술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슈퍼볼 중계 사고는 우연이 아니라 기술적 한계의 필연적 결과였어요. 관세 장벽으로 막힌 공급망 때문에 품질이 떨어진 부품들이 시장에 나왔고 결국 가장 중요한 순간에 소비자들을 실망시켰습니다. 기사 말미에 저는 이렇게 썼어요. 정치가 프레임을 만들면 현실이 그것을 깨뜨립니다. 슈퍼볼은 미국인들에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무엇을 원하십니까? 정치적 자존심입니까? 아니면 제대로 작동하는 기술입니까? 답은 명확합니다. 기사가 온라인에 올라간 지 몇 시간 만에 댓글이 폭주했어요. 대부분 저를 지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자님이 맞아요. 정치 때문에 기술 발전을 막으면 안 되죠. 직접 가서 확인한 기자님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하지만 사토 켄은 바로 반박 기사를 올렸어요. 미국 기자의 편파적 보도, 한국 로비의 결과인가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한국에서 특별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시연 결과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어요. 이런 공방이 계속되면서 오히려 이 이슈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다른 매체들도 이 논쟁을 다루기 시작했어요. 기술 전문 매체들은 대부분 제 편이었지만 일부 정치적 성향의 매체들은 사토 켄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났어요. 실리콘밸리의 여러 기업들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믿을 만한 소식통으로부터 들은 바로는 구글과 메타 같은 회사들이 비공개적으로 한국 이미지 센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한 실리콘밸리 임원이 익명을 조건으로 제게 말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복잡하지만 기술적으로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우리는 사용자들에게 최고의 경험을 제공해야 하거든요. 이 시점에서 저는 뭔가 큰 변화의 기류를 느꼈어요. 슈퍼볼 사고 이후 대중들의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더 이상 한국 기술이 정말 좋을까? 라는 의문이 아니라 언제 한국 기술을 쓸 수 있을까? 라는 기대로 변한 거예요. 뉴욕의 애플 스토어를 방문했을 때도 이런 변화를 실감했습니다. 고객들이 직원에게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다음 아이폰에는 한국 센서가 들어가나요? 였거든요. 직원들은 공식적으로는 아직 발표된 바 없다고 답했지만 그들의 표정에서 뭔가 알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한 고객이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내 친구가 삼성폰 쓰는데 어제 같이 저녁 먹으면서 사진 찍어봤거든요. 정말 차이가 나더라고요. 어두운 레스토랑에서도 얼굴이 완전 선명하게 나와. 이런 입소문이 확산되면서 한국 기술에 대한 인식이 급속도로 변하고 있었어요. 정치적 논쟁을 넘어서 실제 사용자 경험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그 주말 저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디트로이트에서 혼자 사시는 아버지께 제가 지금 취재하고 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아빠, 기억하세요? 옛날에 일본차가 처음 미국에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하지만 결국 품질이 모든 걸 증명했잖아요. 아버지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하셨어요. 그래, 기억한다. 처음에는 다들 무시했지. 하지만 고장 안 나고 연비 좋은 차를 누가 마다하겠냐. 사람들은 결국 실용적인 걸 선택해. 지금이 바로 그런 시점인 것 같아요.
한국 기술이 그런 위치에 서 있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써라, 따라. 진실은 결국 이기게 되어 있어. 아버지의 말씀이 제게 큰 힘이 됐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단순한 기술 보도가 아니라 시대 변화의 증인 역할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 다음 주에 저는 더욱 결정적인 내부 정보를 입수하게 됩니다. 이메일로 도착한 PDF 파일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꿔놓을 예정이었어요. 하지만 그건 다음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의 경험을 통해 저는 한 가지 확신을 얻었어요. 대중은 생각보다 훨씬 똑똑하다는 것입니다. 정치적 프레임에 속지 않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판단하거든요. 슈퍼볼이라는 미국의 성역에서 벌어진 기술적 실패가 오히려 한국 기술의 가치를 증명하는 계기가 된 것처럼 말이죠. 슈퍼볼 사고 이후 한국 기술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급변하는 것을 목격하면서 저는 이제 정치권의 반응이 궁금해졌습니다. 워싱턴에서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표면적으로는 여전히 강경한 관세 정책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물밑에서는 완전히 다른 움직임들이 감지되기 시작했어요. 백악관 지하 상황실에서 벌어진 비공개 회의 내용이 며칠 뒤 제게 흘러들어왔습니다. 신뢰할 만한 소식통이 전해준 이야기였는데 그 회의실 분위기는 상당히 팽팽했다고 하더라고요. 마이클 스콧이 여전히 강경론을 펼쳤다고 합니다. 관세 정책을 유지해야 합니다. 삼성을 완전히 말려 죽여야 우리 산업이 살아납니다. 국가 전략상 예외는 있을 수 없어요. 하지만 친협력파 의원인 그레이스 알바레즈가 반박했다고 해요. 국민들이 이미 답을 내렸습니다. 슈퍼볼 사고 이후 여론조사 결과를 보셨죠? 30% 이상이 한국 기술 도입을 지지하고 있어요. 눈 없으면 시장도 없습니다. 그 회의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대목은 경제 담당 보좌관의 발언이었어요.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막으면 그들이 다른 방법을 찾을 겁니다. 그럼 우리만 손해죠. 지하 회의실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오가는 이런 대화들을 상상하니 소름이 돋았어요. 정책 결정자들도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었던 거죠. 같은 시각 쿠퍼티노의 애플 본사에서도 비슷한 고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애플 이사회에서 로라 미첼이 직면한 상황은 더욱 절박했어요. 제품 출시 일정은 코앞에 다가와 있는데 이미지 센서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었거든요. 로라가 이사회에서 한 발언을 나중에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녀의 고뇌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어요. 존중은 합니다. 정치적 고려사항도 이해해요. 하지만 이번 과제는 다릅니다. 우리는 소비자들에게 약속했어요. 최고의 카메라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그런데 지금 우리는 눈을 잃었습니다. 그 눈은 한국에 있어요. 한 임원이 우려를 표했다고 해요. 정치적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관세 문제도 있고 여론도 복잡하고요. 하지만 로라는 단호했습니다. 시장과 일정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정치 때문에 제품 품질을 포기할 수는 없어요. 이미지 센서 없이 신제품을 출시한다면 그건 눈을 감은 채로 시장에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 회의에서 나온 결론은 충격적이었어요. 애플이 공식적으로는 관세 정책을 지지한다고 발표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한국 이미지 센서 도입을 위한 비공개 협상을 시작하기로 한 거였어요. 이중 플레이였죠. 이런 움직임들을 포착하면서 저는 워싱턴의 분위기가 급변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표면적으로는 여전히 강경했지만 실제로는 현실적 대안을 모색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저녁 국회의사당 근처 호텔바에서 그레이스 알바레즈 의원을 만났어요. 우연한 만남은 아니었습니다. 그녀 쪽에서 연락이 온 거였거든요. 에이바 기자님, 잠깐 이야기할 시간 있으세요? 많은 조용했어요. 얼음 떨어지는 소리만 간간히 들릴 뿐이었죠. 그레이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오스틴에 가보실 생각 없으세요? 오스틴이요? 왜 갑자기요? 삼성이 거기서 뭘 하고 있는지 아시죠? 텍사스에 있는 그 공장 말이에요. 곧 중요한 일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관심 있으시면 정보를 드릴 수 있어요. 그녀가 건넨 종이 쪽지에는 간단한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오스틴 시찰 곧 개시.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아래 작은 글씨였어요. 비공개 파트너십 논의. 제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기다리던 순간이었어요. 정치적 수사와 현실 사이의 간극이 드러나는 결정적 순간 말이죠. 언제쯤 생각하고 계세요? 이번 주 안에요. 빠를수록 좋아요.
상황이 급변하고 있거든요. 말을 나오면서 제 휴대폰에 메시지가 하나 들어왔어요. 사토 캔이었습니다. 결국 삼성에 구걸하러 가는 건가요? 미국의 자존심은 어디 갔죠?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구걸이라니요. 이건 구걸이 아니라 상식적인 선택이었어요. 최고의 기술을 선택하는 것이 왜 굴욕이 되어야 하는 걸까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치라는 게 참 복잡하더라고요. 표면적으로는 한 가지를 말하면서도 뒤에서는 완전히 다른 일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것도 어쩌면 현실적인 선택일 수 있었어요. 이념과 실리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노력일 수도 있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습니다. 애플의 주요 경쟁사들이 이미 한국 이미지 센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정보였어요. 구글의 픽셀폰 팀과 메타의 VR 디바이스 팀이 비공개적으로 삼성과 접촉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한 실리콘밸리 내부자가 익명으로 제게 말했어요. 애플이 망설이는 사이에 다른 회사들이 먼저 움직이고 있어요. 기술에는 국경이 없다는 걸 다들 알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워싱턴의 정치인들도 새로운 계산을 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미국 기업들이 경쟁력을 잃으면 결국 정치적으로도 타격이 될 테니까요. 그레이스 알바레즈가 제게 또 다른 정보를 흘려줬어요. 백악관 내부에서 선택적 관세 완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모든 한국 반도체에 대한 관세를 유지하되 이미지 센서만 예외적으로 완화한다는 아이디어였어요. 정치적으로는 체면을 살리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죠. 하지만 아직 확정된 건 아니에요. 여론의 지지가 더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제 역할이 무엇인지 더욱 명확해졌어요. 단순히 사실을 보도하는 것을 넘어서 여론 형성에 기여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거든요. 물론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보도를 전제로 해서 말이죠. 오스틴행을 결정하기 전에 저는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었어요. 정말 다른 대안이 없는 건지 말이죠. 혹시 미국이나 유럽의 다른 기업들이 비슷한 수준의 기술을 개발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며칠간 집중적으로 취재한 결과는 명확했어요. 현재로서는 삼성의 이미지 센서 기술을 따라잡을 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인텔이나 퀄컴 같은 대기업들도 이 분야에서는 한참 뒤처져 있었어요. 한 반도체 전문가가 제게 설명해줬어요. 이미지 센서는 단순히 반도체 기술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광학, 소프트웨어, 시스템 통합 기술이 모두 합쳐져야 하거든요. 삼성은 이 모든 영역에서 동시에 혁신을 이뤘어요. 다른 회사들이 따라잡으려면 최소 3년은 걸릴 겁니다. 3년이면 너무 늦었어요. 기술 발전 속도가 워낙 빠른 업계에서 3년은 영원과 같은 시간이었거든요. 그 사이에 시장 판도가 완전히 바뀔 수 있어요. 이런 현실을 직시하면서 저는 오스틴 방문을 확정했습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보게 될지 기대 반 걱정 반이었어요. 하지만 진실을 확인하는 것이 제 임무였죠. 출발 전날 밤, 저는 아버지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아빠, 내일 텍사스에 가요. 삼성 공장을 직접 보러 가는 거예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라. 그리고 내가 보는 걸 그대로 써. 정치적 계산 같은 건 신경 쓰지 말고. 아버지의 말씀이 제게 큰 힘이 됐어요. 맞아요. 저는 정치인이 아니라 기자였어요. 제 역할은 진실을 보고 그것을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것이었죠. 마이클 스콧 같은 강경파들은 여전히 국가 전략상 예외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었지만 현실은 이미 그들을 앞서가고 있었어요. 시장과 기술이 정치적 프레임을 넘어서고 있었거든요. 그레이스 알바레즈가 마지막으로 제게 말했어요. 에이바, 이번 오스틴 방문이 정말 중요해요. 거기서 보는 것이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결정할 수도 있거든요. 객관적으로 보고 솔직하게 써주세요. 저는 그날 밤 늦게까지 짐을 챙기면서 생각했어요. 워싱턴의 지하 회의실에서 오가는 냉랭한 정치적 계산들과 쿠퍼티노 이사회의 현실적 고민들, 그리고 스포츠바에서 터져나오는 소비자들의 솔직한 반응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큰 그림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정치는 복잡했지만 기술은 단순했어요. 더 좋은 것이 결국 이기게 되어 있거든요. 이제 그 승부의 현장을 직접 목격하러 가는 시간이었습니다. 텍사스 오스틴 공항에 내린 순간부터 저는 뭔가 다른 에너지를 느꼈습니다. 이곳이 바로 한국과 미국의 기술이 만나는 최전선이었거든요. 삼성의 오스틴 반도체 공장은 단순한 제조시설이 아니라
두 나라의 미래가 걸린 상징적인 공간이었어요. 공장 입구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성조기와 태극기가 나란히 펄럭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두 깃발을 보면서 묘한 감동이 밀려왔어요. 이건 단순한 외국인 투자가 아니라 진정한 파트너십의 상징처럼 보였거든요. 보안 게이트를 통과하는 과정부터 이 공장의 중요성을 실감할 수 있었어요. 휴대폰은 물론이고 모든 전자기기를 반납해야 했습니다. 전자출입증을 받고 3번의 보안 검색을 통과한 뒤에야 공장 내부로 들어갈 수 있었죠. 사토 켄도 함께 왔는데 그는 여전히 비아냥거리고 있었어요. 겉만 번지르르 하네요. 실제로는 별거 아닐 텐데.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겉이 아니라 본질을 보게 될 거야.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봤을 때 한국의 기술력은 가식이 아니라 실력이었거든요. 첫 번째 관문은 방진복 착용이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덮는 흰색 방진복을 입고 에어샤워를 받아야 했습니다. 에어샤워 부스 안에서 강력한 바람이 몸 전체를 훑어가는 느낌이 신기했어요. 미세한 먼지 하나까지 제거하려는 철저함이 느껴졌죠. 슬라이딩 도어가 열리면서 클린룸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습니다. 온도는 정확히 22도, 습도는 40%로 유지되고 있었어요. 벽면의 대형 모니터에는 실시간으로 먼지 농도와 각종 환경 수치들이 표시되고 있었죠. 먼지 입자 농도가 1세제곱미터당 10개 이하로 유지됩니다. 안내를 맡은 박진우 팀장이 설명했어요. 그는 침착하고 현장형 리더의 전형이었습니다. 수치와 일정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는 스타일이었죠. 일반 대기 중에는 세제곱미터당 수백만 개의 먼지가 있어요. 여기는 그것의 100만 분의 1 수준입니다. 로봇팔이 웨이퍼를 들어올리는 장면을 보면서 저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지름 30cm의 실리콘 웨이퍼 위에 수천 개의 이미지 센서가 동시에 만들어지고 있었거든요. 각각의 센서는 머리카락 굵기의 수십 분의 1 크기였어요. 하나의 웨이퍼에서 약 3,000개의 센서를 얻습니다. 각 센서마다 수백만 개의 픽셀이 들어가죠. 박진우가 담담하게 설명하는 동안 저는 그 엄청난 규모에 압도당했습니다. 수백만 개의 픽셀이 하나의 센서에, 수천 개의 센서가 하나의 웨이퍼에, 그리고 하루에 수백 장의 웨이퍼가 생산되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이 완벽한 정밀도로 이루어지고 있었죠. 하지만 진짜 압권은 품질 검증 구역에서 벌어졌습니다. 대형 모니터에서 실시간 시연이 시작됐어요. 폭우가 내리는 밤거리, 네온 사인이 깜빡이는 번화가, 역광이 강한 창가, 빠르게 움직이는 스포츠 장면들이 연속으로 재생됐습니다. 놀라운 건 모든 장면에서 빛 번짐도, 줄무늬도, 흔들림도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특히 야간 촬영에서 구현된 화질은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거의 암흑에 가까운 환경에서도 사람의 얼굴 피부결과 머리카락 한 올까지 선명하게 잡아냈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죠? 제가 묻자 박진우가 모니터를 가리키며 자세히 설명해줬어요. 기존 센서들은 빛을 전기 신호로 바꾸는 것까지만 담당했어요. 그 다음 처리는 별도의 칩에서 했죠. 하지만 저희는 센서 안에서 대부분의 처리를 끝냅니다. 카메라가 스스로 보는 법을 배운 셈이에요. 그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이 기술의 혁명적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성능이 좋아진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이었어요. 마치 사람의 눈이 빛의 양에 따라 동공을 조절하고 뇌가 받아들인 정보를 즉시 처리하는 것처럼 이 센서도 상황을 인식하고 스스로 최적화하고 있었던 거죠. 사토 켄이 여전히 버티고 있었어요. 현장 쇼에 속을 만큼 순진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양산에서는 다를 텐데요. 박진우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양산 라인을 직접 보시죠. 우리는 실제 생산이 이루어지는 구역으로 이동했어요. 거기서 본 광경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수십 대의 첨단 장비들이 완전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었고 로봇들이 정확한 동작으로 웨이퍼를 옮기고 있었어요. 수율이 98%입니다. 박진우의 말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수율이라는 건 전체 생산량 중에서 품질 기준을 통과한 제품의 비율을 말하는데 98%라는 건 거의 완벽에 가까운 수치였거든요. 일반적으로 새로운 제품의 초기 수율은 70% 정도예요. 90%를 넘으면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죠. 98%는 박진우가 말을 멈췄지만 그 의미는 명확했어요. 이미 기술이 완전히 안정화되었다는 뜻이었죠.
우리는 말 대신 수율로 대답합니다. 박진우의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을 설명해 주었어요. 화려한 수사나 과장된 홍보가 아니라 객관적인 수치가 이들의 자신감의 근거였던 거죠. 시설 투어가 끝나고 회의실로 이동했을 때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었어요. 유리창 너머로 텍사스의 넓은 하늘이 보이는 회의실에 이재용이 입장했습니다. 그의 등장만으로도 회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곧이어 로라 미첼도 들어왔습니다. 애플의 카메라 총괄 임원인 그녀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였어요. 이건 단순한 공장 견학이 아니라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이었던 거죠. 로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찾던 눈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들어있었어요. 애플의 프레젠테이션에서 보였던 자부심과는 다른 겸손하면서도 현실적인 판단이 느껴졌죠. 이재용이 절제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함께 최고의 시야를 열어가죠. 그 순간 저는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세계 최대의 스마트폰 제조사와 최고의 이미지 센서 기술을 가진 회사가 진정한 파트너십을 논의하고 있었거든요.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지만 회의실 밖에서 기다리면서도 그 중요성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부품 공급 계약이 아니라 미래 기술의 방향을 결정하는 전략적 제휴였어요. 회의가 끝나고 나온 로라의 표정은 만족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녀가 제게 간단히 말했어요. 데이터로 말하겠습니다. 오늘 본 것이 우리의 답입니다. 유리창 너머 텍사스 하늘을 바라보면서 저는 메모장에 적었어요. 힘의 중심 이동, 현장에서 확인 완료. 정말로 무게중심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기술적 현실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있었죠. 사토케는 끝까지 불만스러워했지만 그의 표정에서도 동요가 감지됐어요. 아무리 부정하려 해도 방금 본 것들을 무시하기는 어려웠을 테니까요. 공장을 나오면서 저는 완전히 다른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이건 더 이상 경쟁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한국의 이미지 센서 기술은 이미 다른 차원에 도달해 있었고 나머지 세계는 그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였죠. 오스틴에서 뉴욕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긴 기사를 썼습니다. 제목은 오스틴의 심장에서 본 미래였어요. 공장의 디테일들, 놀라운 수율, 그리고 무엇보다 두 회사 리더들의 역사적인 만남까지 모든 것을 담으려고 했어요. 기사 말미에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기술에는 국경이 없다고 하지만 탁월함에는 주소가 있습니다. 오늘 그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텍사스 오스틴에서 만들어지는 한국의 눈이 세계를 새롭게 보게 할 것입니다. 오스틴에서 돌아온 뒤 며칠간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폭풍 전의 고요였어요. 관세 강경파들이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들의 반격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치밀하고 강력했습니다. 월요일 오전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마이클 스콧이 다시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이전보다 더 공격적인 자세였습니다. 성조기 배지를 평소보다 더 자주 만지작거리는 그의 모습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일본과의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겠습니다. 일본에는 40년의 축적된 노하우가 있어요. 굳이 한국에 의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의 발언이 끝나자마자 기자석에서 질문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마이클은 단호했습니다. 국가 전략상 동맹국과의 협력이 우선입니다. 기술적 유행에 휘둘릴 수는 없어요. 뒷자리에 앉은 사토 켄이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트위터에 무언가를 적고 있었어요. 진짜 표준은 일본이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마이클의 발언을 실시간으로 퍼뜨리고 있었죠. 그의 만족스러운 표정이 정말 거슬렸어요.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복도에서 마이클과 마주쳤는데 그의 표정이 단상에서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피곤해 보였고 어딘지 확신이 서지 않는 모습이었죠. 마치 자신이 하고 있는 말을 스스로도 완전히 믿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같은 시각 쿠퍼티노에서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의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애플 이사회에서 로라 미첼이 오스틴 시찰 결과를 보고하고 있었거든요. 나중에 확인한 바로는 그 회의가 매우 결정적이었다고 해요. 로라가 이사회에서 한 발언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일본 기술에 대한 존중은 당연합니다. 소니는 훌륭한 회사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직면한 과제는 다릅니다. 우리는 소비자들에게 혁신적인 카메라 경험을 약속했어요. 그 약속을 지키려면 최고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한 임원이 정치적 고려사항을 언급했지만 로라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우리는 눈을 잃었습니다. 그 눈은 한국에 있어요. 이것은 정치가 아니라 기술의 문제입니다. 그 회의에서 나온 결론은 충격적이었어요. 애플이 내부적으로 일본 카드 불가능 판정을 내린 거였거든요. 기술적 격차가 너무 크다는 게 이유였죠. 한편 워싱턴 거리에서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백악관 앞에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시위가 시작된 거예요. 관세 철폐하라, 삼성과 손잡아라. 우리에게 한국의 눈을 달라는 피켓들이 등장했습니다. 제가 직접 현장에 가서 시위 참가자들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사진작가, 유튜버, 스마트폰 매니아들은 물론이고 일반 시민들까지 참여하고 있었어요. 한 중년 남성이 제게 말했어요. 저는 정치에는 관심 없어요. 하지만 슈퍼볼에서 그 골을 보고 나니까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제 폰 카메라도 요즘 이상해졌거든요. 실내에서 찍으면 줄무늬만 나와요. 젊은 여성 사진작가는 더 구체적이었어요. 저는 일로 사진을 찍어요. 야간 촬영이 정말 중요한데 지금 장비로는 한계가 뚜렷해요. 삼성 센서가 들어간 폰으로 찍은 사진들을 SNS에서 봤는데 정말 차원이 달라요. 시위 현장에서 들려오는 구호들도 인상적이었어요. 정치는 그만, 기술을 달라. 우리가 원하는 건 선명한 눈. 이런 구호들이 백악관 앞 광장에 울려 퍼지고 있었죠. 그 광경을 보면서 저는 정말 놀랐어요. 이 사람들은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정당이 조직한 것도 아니었거든요. 순전히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모인 사람들이었어요. 기술의 힘이 정치적 프레임을 넘어서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었던 거죠. 한 대학생이 제게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기자님, 정말 한국 기술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언론에서는 말이 많던데.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제가 직접 세 나라를 돌면서 확인했어요. 중국은 막혔고 일본은 아직 한계가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정말 다른 차원이었어요. 특히 야간 촬영과 역광 상황에서는 경쟁 상대가 없을 정도였죠. 그 학생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 모인 게 맞네요. 정치인들이 뭐라고 하든 우리는 더 좋은 기술을 원해요. 시위 현장을 떠나면서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민주주의의 진정한 힘을 본 것 같았거든요. 시민들이 자신의 경험과 판단을 바탕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정치인들의 프레임이 아니라 현실에 근거한 요구였죠. 하지만 강경파들의 반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며칠 뒤 더 강력한 카드가 등장했습니다. 일본 측에서 특별 제안을 들고 나온 거예요. 기존 기술을 저가에 공급하겠다는 제안과 함께 우회 수입 루트까지 제시했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사토 켄이 이 소식을 적극적으로 퍼뜨리고 있었어요. 그의 트위터와 칼럼에는 현실적 대안, 즉시 공급 가능, 검증된 기술 같은 표현들이 반복해서 나타났어요. 마치 조직적인 홍보 캠페인 같았죠. 하지만 실리콘밸리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한 애플 엔지니어가 익명으로 제게 말했어요. 저가 제안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품질이 따라주지 못하면 결국 소비자들이 등을 돌릴 텐데. 우리는 단기적 비용 절약이 아니라 장기적 경쟁력을 봐야 해요. 구글의 한 임원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일본 기술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시장이 요구하는 수준과는 격차가 있어요. 특히 AI와 연동된 스마트 촬영 기능에서는 한국 기술이 압도적이죠. 이런 업계 반응들을 종합해보면서 저는 강경파들의 마지막 카드도 성공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술적 현실을 정치적 수사로 덮기에는 격차가 너무 컸거든요. 그 주말 저는 브루클린의 그 스포츠바를 다시 방문해봤어요. 슈퍼볼 사고 이후 사장이 정말로 TV를 교체했는지 궁금했거든요. 놀랍게도 정말 모든 TV가 삼성 제품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사장이 제 얼굴을 알아보더군요. 아, 그때 그 기자님. 보세요. 정말 바꿨어요. 화질이 완전히 다르죠? 특히 어두운 장면에서 차이가 확실해요. 손님 중 한 명이 끼어들었어요. 맞아요. 저도 집에서 똑같은 걸로 바꿨는데 아내가 드라마 보는 게 완전히 달라졌다고 해요. 특히 야간 장면에서 배우들 얼굴이 훨씬 선명하게 보인대요. 이런 대화들을 들으면서 저는 확신했어요. 시민들이 이미 답을 내렸다는 걸 말이죠. 정치인들이 아무리 다른 카드를 내밀어도 소비자들의 직접적인 경험을 이길 수는 없을 거라고요. 말을 나오면서 제 휴대폰에 긴급 뉴스 알림이 떴어요. 백악관,
한국 이미지 센서 관세 정책 재검토 시사. 드디어 변화의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다음 날 있을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기대와 긴장이 교차하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강경파들의 마지막 저항이 결국 시민들의 선택 앞에서 무력해지는 순간을 목격하게 될 것 같았거든요. 마이클 스콧 같은 강경파들이 국가 전략상 예외는 없다고 아무리 외쳐도 현실은 이미 그들을 앞서가고 있었어요. 시장과 기술, 그리고 무엇보다 시민들의 선택이 정치적 고집을 뛰어넘고 있었던 거죠. 결정적인 순간이 마침내 찾아왔습니다. 화요일 오후 2시 백악관 브리핑룸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대변인이 단상에 올라서는 순간부터 뭔가 중대한 발표가 있을 거라는 걸 모든 사람이 느꼈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평소보다 더 자주 터졌고 휴대폰을 든 손들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오늘 중요한 정책 변화를 발표하겠습니다. 대변인의 첫 마디부터 기자석이 술렁였어요. 저도 모르게 메모장을 꽉 쥐었습니다. 지난 몇 주간 지켜본 모든 변화의 흐름이 이 순간으로 수렴되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한국산 이미지 센서에 대한 관세를 전면 철폐합니다. 그 순간 기자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이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에 있었습니다. 대신 일본산 특정 부품과 자동차에 사상 최대 고율 관세를 적용합니다. 우리 조사 결과 부당한 로비와 덤핑성 제한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 순간 사토 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의 검정 만년필이 손에서 떨어져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조용한 기자실에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옆에 앉은 일본 매체 기자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우리를 도구로 쓰게 만든 그 제안들이 결국 들켰군요. 저는 그 순간을 메모하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정치의 연막 뒤에서 결국 기술의 진실이 이겼다. 지난 몇 개월간 목격한 모든 변화들이 이 순간으로 귀결되고 있었어요. 슈퍼볼 사고에서 시작된 시민들의 각성, 오스틴에서 확인한 기술적 현실, 그리고 백악관 앞에서 울려 퍼진 시민들의 목소리가 마침내 정책 변화로 이어진 거였죠. 브리핑이 끝나자마자 전 세계 언론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속보 알림이 휴대폰을 가득 메웠고 기자들이 급히 전화를 걸어 상황을 보고하는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사토 켄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브리핑이 끝나고 1시간도 안 되어 그의 반박 칼럼이 온라인에 올라왔거든요. 미국의 굴복, 진정한 동맹은 어디에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일본 기술의 우수성을 주장하며 이번 결정을 일시적 정치적 판단이라고 폄하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반응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의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 시민들의 변화된 인식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어요. 기자님,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슈퍼볼에서 진실을 봤잖아요. 기술에는 국적이 없어요. 더 좋은 걸 선택하는 게 당연하죠. 더 놀라운 건 조회수였어요. 평소 수만 명이 읽던 그의 기사를 이번에는 겨우 몇천 명만 봤더라고요. 사람들이 더 이상 그의 주장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뜻이었죠. 정책 발표 직후부터 협력 러시가 시작됐습니다. 유럽의 주요 스마트폰 브랜드 3곳이 동시에 삼성과 이미지 센서 대량 계약을 체결했다는 뉴스가 터졌어요. 독일의 한 임원이 발표에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소비자들에게 최고의 카메라 경험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치적 고려보다는 기술적 우수성을 선택했어요.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움직임은 더욱 인상적이었어요. 구글, 메타 심지어 마이크로소프트까지 카메라 관련 로드맵을 한국의 눈 중심으로 재편한다고 발표했거든요. 실리콘밸리 전체가 하루아침에 방향을 바꾼 것 같았어요. 한 구글 임원이 제게 말했어요. 정치적 제약이 풀리자마자 모든 게 빨라졌어요. 사실 우리는 이미 몇 달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기술적으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으니까요. 소비자들의 반응은 더욱 직접적이었습니다. 뉴욕의 애플 플래그십 스토어를 방문했을 때 목격한 장면들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한 고객이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이번 새 아이폰에 한국의 눈이 들어갔죠? 직원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야간 촬영과 역광 상황에서 화질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직접 체험해 보시겠어요? 고객이 몇 장의 사진을 찍어본 뒤 감탄했어요. 와, 정말 다르네요. 어두운 매장 안에서도 이렇게 선명하게 나오다니. 그럼 바로 주문할게요. 이런 장면들이 전국의 매장에서 반복되고 있었어요.
소비자들이 직접 체험하고 선택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기술의 힘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아무리 정치적 프레임이 강해도 실제 사용자 경험을 이길 수는 없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일반 시민들의 반응이었어요. 브루클린에서 만난 한 아버지가 제게 말했습니다. 제 딸이 사진 찍는 걸 좋아해요. 새로 산 폰으로 찍은 사진들을 보니까 정말 차이가 나더라고요. 아이 얼굴이 훨씬 생생하게 나와요. 기술이 좋아지면 우리 삶도 좋아지는 거 아닌가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제가 지난 몇 개월간 추구해온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명확해졌어요. 정치적 논쟁이나 국가 간 경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사람들의 삶을 더 좋게 만드는 기술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했던 거죠. 정책 변화 일주일 뒤, 저는 또 다른 놀라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한국 현대차와 미국 GM이 북미와 중남미 전기차 플랫폼 공동 개발 계약을 체결했다는 뉴스였어요. 이미지 센서에서 시작된 한미 기술 협력이 자동차 산업으로까지 확산된 거였죠. 뉴스 앵커가 이렇게 말했어요. 삼성과 애플에 이은 제조업 동맹입니다. 한국 기술이 카메라의 눈을 넘어 미래차의 심장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 뉴스를 보면서 저는 마지막 기사의 문장을 머릿속으로 구상했어요. 이 모든 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에 대한 이야기였죠. 사토케는 여전히 칼럼을 쓰고 있었지만 그의 영향력은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었어요. 현실을 부정하는 목소리는 결국 현실 앞에서 무력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날 저녁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결국 해냈어요. 관세가 철폐됐어요. 아버지가 뿌듯한 목소리로 대답하셨어요. 그래, 잘했다. 진실은 결국 이기게 되어 있어. 내가 옳은 일을 했구나. 처음에는 단순한 기술 기사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큰 변화로 이어질 줄 몰랐어요. 그게 바로 좋은 기자의 역할이야. 작은 진실을 찾아서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건 말이다.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제가 지난 몇 개월간 경험한 모든 것들의 의미를 되새겼어요. 디트로이트 공장에서 일자리를 잃었던 아버지의 경험이 제게 진정한 저널리즘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고, 그것이 이번 취재의 원동력이 되었던 거죠. 정치가들이 프레임을 만들면 저는 장면으로 깨뜨리겠다고 다짐했던 순간들이 떠올랐어요.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시작된 이 여행이 마침내 시민들의 승리로 마무리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기술과 정치, 그리고 시민들의 선택이 만들어낸 이 변화가 앞으로 어떤 더 큰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되었거든요. 몇 달 뒤, 저는 샌프란시스코의 국제기술 컨퍼런스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메인 스크린에 떠오른 글자를 보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글로벌 스탠더드 한국 이미지 센서라는 문구가 거대한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거든요. 좌석에 앉은 각국 대표단들의 표정을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흥미로웠어요. 시샘과 경외, 그리고 새로운 기회를 계산하는 눈빛들이 교차하고 있었죠. 중국 대표단은 진지한 표정으로 메모를 하고 있었고, 유럽 대표들은 서로 조용히 의견을 나누고 있었어요. 저는 이번에는 플래시를 내리고 맨눈으로 무대를 바라봤습니다. 카메라로 담는 것보다 이 순간을 온전히 기억에 새기고 싶었거든요. 이건 단순한 기술 발표가 아니라 역사의 한 페이지가 쓰여지는 순간이었어요. 무대에 선 발표자가 말했습니다. 이제 전 세계 스마트폰의 80%가 한국산 이미지 센서를 사용합니다. 이는 단순한 시장 점유율을 넘어서 기술 표준의 의미입니다. 그 수치를 들으면서 저는 몇 개월 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시작된 여행을 떠올렸어요. 그때만 해도 100% 관세라는 장벽이 얼마나 높아 보였는지 모르거든요. 하지만 기술의 힘과 시민들의 선택이 그 모든 장벽을 무너뜨렸던 거죠. 컨퍼런스가 끝나고 일주일 뒤, 더욱 감동적인 순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쿠퍼티노에서 열린 애플 신제품 발표회였어요. 로라 미첼이 무대에 올라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처음 만났던 그날을 생각했습니다. 그때 그녀는 우리는 세계 최고라며 자신감을 내비쳤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메시지를 전달하려 하고 있었어요. 오늘 아이폰은 최고의 눈을 갖습니다. 로라의 목소리에는 이전과는 다른 겸손함이 묻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어진 그녀의 다음 말이 역사적인 순간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의 제작 파트너는 삼성입니다. 그 순간 객석에서 기립박수가 터져나왔어요. 박수 소리가 몇 분간 계속되는 동안 저는 객석 뒤편을 둘러봤습니다.
사토 켄이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휴대폰 화면은 비어 있었어요. 더 이상 트위터에 올릴 말이 없는 것 같았죠. 발표가 끝나고 기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이 변화가 얼마나 근본적인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어요. 한 테크 전문 기자가 제게 말했습니다. 에이바, 당신이 쓴 기사들이 이 모든 변화의 출발점이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기술 보도인 줄 알았는데 결국 전체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꿔놓았네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뿌듯함과 동시에 책임감을 느꼈어요. 기자의 펜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질 수 있는지 실감했거든요. 하지만 진짜 변화를 만든 건 저 혼자가 아니었어요. 슈퍼볼에서 진실을 목격한 시민들, 백악관 앞에서 목소리를 낸 사람들, 그리고 기술적 현실을 인정한 기업들의 용기가 모여서 만들어낸 결과였죠. 몇 주 뒤 더욱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현대차와 GM의 전기차 플랫폼 공동 개발 소식이었어요. 뉴스 앵커가 이렇게 전했습니다. 삼성과 애플에 이은 제조업 동맹입니다. 한국 기술이 카메라의 눈을 넘어 미래차의 심장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으면서 저는 이미지 센서에서 시작된 변화가 얼마나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깨달았어요. 기술에는 정말 국경이 없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죠. 더 좋은 기술은 결국 정치적 장벽을 뛰어넘어 전 세계로 확산되게 마련이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마지막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몇 개월간의 여정을 마무리하는 글이었죠. 키보드 앞에 앉아서 첫 문장을 고민하다가 문득 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사람들이 일할 곳을 만들어주는 선택이 뭔지 내가 알잖니. 맞았어요. 결국 이 모든 변화는 사람들의 삶을 더 좋게 만드는 방향으로 흘러갔던 거죠. 디트로이트에서 일자리를 잃었던 아버지의 경험이 제게 가르쳐준 교훈이 여전히 유효했어요. 기술과 정책은 결국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건 말이죠. 기사의 마지막 문단을 쓰면서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국경을 넘어선 기술은 결국 사람의 삶을 바꿉니다. 오늘 세계는 한국의 눈으로 보고 한국의 엔진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한 나라의 승리가 아니라 더 좋은 기술을 선택한 인류 전체의 승리입니다. 기사를 다 쓰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워싱턴의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몇 개월 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시작된 이 여행이 마침내 끝나가고 있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제 기사가 온라인에 올라갔을 때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댓글들을 읽어보니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공감해주고 있었어요. 기자님 덕분에 이 모든 변화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정치적 편견 없이 기술의 진실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아이가 더 좋은 카메라로 꿈을 키울 수 있게 되었네요. 이런 댓글들을 읽으면서 저는 제가 한 일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어요. 단순히 사실을 보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왔던 거죠. 몇 달 뒤 저는 디트로이트에 있는 아버지를 찾아뵈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버지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딸아, 내가 한 일이 정말 자랑스럽다. 진실을 찾아서 사람들에게 전해준 것 말이야. 아버지와 함께 디트로이트 시내를 걸으면서 저는 많은 생각에 잠겼어요. 이 도시도 한때는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였지만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쇠퇴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새로운 기술들이 들어오면서 다시 활기를 찾고 있었어요. 한 전자제품 매장에서 젊은 직원이 고객에게 설명하는 모습을 봤어요. 이 폰에는 한국 센서가 들어가 있어서 야간 사진이 정말 잘 나와요. 특히 아이들 사진 찍을 때 차이를 확실히 느끼실 거예요.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기술의 혜택이 이렇게 일상적인 순간들로 스며들어가고 있었거든요. 정치적 논쟁은 끝났지만 기술은 계속해서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지난 1년간의 여정을 정리해봤습니다.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시작해서 중국, 일본, 한국을 거쳐 텍사스 오스틴까지, 그리고 마침내 세계 표준이 된 한국 기술까지. 정말 믿기 어려운 변화의 연속이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 모든 과정에서 배운 교훈이었습니다. 기술은 정치적 경계를 넘어선다는 것, 시민들의 선택이 결국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 그리고 진실을 추구하는 기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깨달음이었죠. 사토 켄은 여전히 가끔 칼럼을 쓰고 있었지만 더 이상 예전만큼의 영향력은 없었어요. 현실을 부정하는 목소리는 결국 현실 앞에서 작아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반면 로라 미첼은 애플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고, 한서윤과 박진우 같은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전 세계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기억하고 싶은 건 시민들의 힘이었습니다. 백악관 앞에서 우리에게 한국의 눈을 달라고 외쳤던 사람들, 스포츠바에서 더 좋은 화질을 요구했던 손님들, 매장에서 직접 체험하고 선택한 소비자들. 이들이 진정한 변화의 주역이었어요. 이제 세계는 정말로 한국의 눈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한 나라의 기술적 우월성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기술을 통해 모든 사람의 삶이 개선되었다는 의미였어요. 국경을 넘어선 협력이 어떤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보여준 사례였죠. 지금도 어딘가에서는 새로운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또 다른 기자가 또 다른 진실을 찾아 나설 것입니다. 그때도 가장 중요한 건 정치적 계산이나 국가적 자존심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더 좋게 만드는 선택이 무엇인지 찾아내는 것이겠죠. 이것이 제가 경험한 놀라운 여행의 끝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